오늘 저희가 드릴 이슈는 내로남불입니다. 4.7 재보궐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완패로 끝났습니다. 이번 선거가 남긴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내로남불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잘 아시다시피 자신을 합리화하려다가 이중잣대의 오류를 범하는 행태를 꼬집는 말입니다. 내로남불은 뉴욕타임스가 재보선 분석 기사에서 내로남불의 발음을 영문으로 그대로 옮기면서 유명세를 치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조국 전 장관 가족 의혹, LH 투기 의혹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특권 없는 세상과 배치되면서 유권자가 위선적으로 느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사회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단어가 우리말로 외국에서 입길에 오르게 된 겁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말의 줄임말인 내로남불은 검사 출신으로 5선의 국회의장을 지낸 박희태 전 의장이 1996년 6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한 뒤에 유행한 말입니다. 당시 15대 총선 직후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당인 신한국당의 무소속 당선자 영입 논란이 일었는데요. 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가 본회의장에서 이를 비판하자 박 전 의장이 내로남불로 응수한 겁니다. 당시 정확한 워딩을 살펴보면 자기가 부동산을 사면 투자요, 남이 사면 투기이며 자기 여자 관계는 로맨스고 남의 여자 관계는 스캔들이라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였습니다. 사실 1980년대에도 일부 서적에서 비슷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월간 종교 잡지인 기독교 사상에서는 1984년 학생들의 농담이라며 로맨스와 스캔들의 차이를 설명한 대목이 나오기도 하고 1987년 나온 이문열의 단편소설 구로 아리랑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만 정치판의 유행어로 출발해 재미있는 현대식 속담으로 일상에서 자리 잡은 건 박 전 의장의 국회 발언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쓰인 스캔들이 불륜으로 바뀌면서 이를 줄여서 내로남불이란 사자성어로 언론에 본격 등장하기 시작한 건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7월입니다. 당시 국회법 표결 논란을 두고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내로남불이란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당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를 해 파문이 일었는데요. 정의당은 브리핑에서 총선에서 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가 새누리당 주도로 탄핵 소추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가리켜 요즘 신조어로 내로남불이 있다. 해도 너무한 새누리당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내내 정부 여당엔 관대하고 야당엔 엄격한 이중적 행태가 이어지면서 내로남불은 박근혜 정부의 상징어처럼 됐습니다. 그런데 야당 시절 박근혜 정부를 내로남불로 매섭게 쏘아붙이던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로남불의 수식어를 그대로 물려받게 되는데요. 대표 사례로는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민주당의 칼날 검증으로 국무총리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하자 박 전 대통령은 신상털기 방식으로 많은 분이 고사하고 있다 이렇게 호소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역시 당선된 뒤인 2017년 6월 김상조 공정위원장 임명을 강행하면서 인사청문회를 흠집내기식으로 한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16년 10월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가리켜 부끄럽고 미련한 짓이라고 페이스북에서 비판했는데요. 정작 문재인 정부 출범 2달 만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터집니다.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정부의 방침 아닙니까? 2016년 8월 나온 이 말 기억하시죠? 바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말입니다. 이 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을 감찰하자 검찰이 이 감찰관 사퇴 압박용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이에 이 감찰관이 앞서 우수석 거취를 두고 청와대가 의혹만으로 사퇴하지 않는다고 한 말을 그대로 갚아내놓은 말입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우 전 수석 사퇴를 촉구하며 우병우 구하기 막장 드라마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조사실에서 팔짱을 낀 우 전 수석 사진이 보도되자 황제 조사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는데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좀 달라졌을까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019년 8월 인사 검증 국면에서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심각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임명을 강행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 사퇴 뒤에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 이렇게 오히려 감쌌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의혹으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데 여전히 차관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역시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에 연루된 친정부 성향의 이성윤 서울
서울중앙지검장은 김진우 공수처장이 제공한 관용차를 타고 조사를 받아서 과거 우전수석처럼 황제 조사라는 논란이 제기됐는데요.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꼽힙니다. 피사실 공표와 주요 피의자 공개 소환 역시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조 전 장관 일가와 정권 관련 수사에서는 법무부가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에 여론의 엄정 대응 요구가 높은 LH 투기 의혹 사건에서는 경찰이 수시로 피의 사실을 브리핑하는 등 유명무실화됐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권력만 쥐게 되면 어느 정치 세력이든 내로남불의 마법에 빠지게 되는 현상을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나 일관된 태도는 사라지고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 그때그때 태도와 메시지가 달라지는 내로남불 정치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내로남불 창안자인 박희태 전 의장도 내로남불에서 예외는 아닌데요. 박 전 의장은 과거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임기 중 현 정당법을 재개정해 돈을 뿌리면 처벌받는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비대위는 지난 9일 첫 일성으로 내로남불의 수렁에서 하루속히 빠져나오겠다고 했는데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선 내로남불을 극복하는 일이 가장 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